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21회 유행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그렇듯이 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저는 만물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불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았나요? 그렇군요. 아직 2021년에 저희는 머물러 있지만 이 에피소드가 업로드 될 즈음에는 2022년 새해가 밝아 있을 겁니다. 무슨 언제 띠에 2022년이 됐나요? 이거 무슨 띠지? 무슨 띠죠? 호랑이. 검은 호랑인가? 네. 막 그걸 텐데. 네. 예. 뭐 무슨 해인지는 1월 1일에 뭐 뉴스 보시고 축하드립니다. 한 살씩 더 드셨습니다. 축하할 일인가요? 아이고, 인생 망했습니다. 이제 점점 반갑지가 않네요, 새해가. 그러니까요. 맞아요. 새해를 맞이해서 네. 202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뭐 이렇게 근엄해요? 본인에게 2021년은 어떤 의미였는지 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어떤 의미였냐고요? 네, 그 한 해 한 해 어떤 의미를 이렇게 되새겨두는 그런 짓은 네. 언제부터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의 본질을 이렇게 공격해버리니까. 시키는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만 해주시길 질문의 바랍니다. 본질을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나에게 2021년은 땡땡이었다. 개교환 쌤 팟캐스트를 시작한 한 해였다. 이렇게. 제가 하려고 그런 거를 딱. 참고로 중복 금지입니다. 아이고. 처음 하길 잘했네요. 네, 저에게는 또 나름의 또 도전이기도 했고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고 네. 제 인생의 어떤 참신한 시작을 알리는 어떤 일이 아니었나. 어, 네, 그래서 의미 있는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센트님. 저에게 2021년은 눈코 뜰 새 없는 한 해였다. 네. 왜죠? 바쁘셨나 보네요. 제 인생 통틀어서 지난해가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뭐 네. 소득이 있나요? 그건 이제 2022년에 거둬들여야죠. 네. 그렇군요. 보르님. 저의 2021년은 도전의 한 해였다. 뭘 도전하셨죠? 그럴듯한가요? 뭐 어디서 그럴듯해야 되는 거죠? 그냥 상투적인데요, 되게. 네. 당연히 뭐 이 개교환센 팟캐스트 시작한 것도 도전이고 네. 직장 생활 5년 차를 넘어가면서 네. 이제 이곳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올해고 아직 떠나진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네. 고민하게 되는 좀 뭔가 좀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도전을 한 것도 있고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느끼고 그렇죠. 여러 의미가 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전의 한 해였다. 변화의 한 해이지 않을까. 그렇군요. 빈둥님은요? 저에게 2021년은 농사의 한 해였다. 농사? 네. 씨를 많이 뿌려놨습니다. 거두진 못했고 뭐 언젠간 거두겠다는 마음으로 2022년은 네. 추수에 그렇죠. 계획은 이제 2022년은 추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씨 뿌리고 바로 추수하나요? 너무 올해는 좀 기르고 농사가 망할 수도 있고 네. 요새 모르겠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네. 농사가 잘 쉽지 않다던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급격하게 얼어붙는데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개교환센도 그러면 C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죠. C 중에 여러분 C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건가요? C의 일부다. 네. 네. 물어본 김에 2022년 간단하게 무슨 한 해가 되고 싶다. 또 생각해야 되는 거야? 반대로 둡시다. 보르님 보르님 도전했으니까 2022년에 뭐 하실 거예요? 2022년은 이제 추수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추수 내가 했잖아. 2022년 네. 도전을 했으니까 네. 성과의 한 해. 그거 아니야?
뭐 알아서 잘 빗드시고 네. 일단 성과에 한해 추수나 성과나 똑같긴 하네. 뭘 얻고 싶으시죠? 일단 개교원센 팟캐스트를 네. 구독자 1000명 한번 달성 목표해 보시죠. 오. 올 한해. 뭐 몇 명이나 이렇게 지인 영업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다 네. 들어 계신 거예요? 순전히 우리의 저는 이미 끝났고 지인은 끝났고 순전히 우리의 콘텐츠로만 유입자를 만들어서 그렇죠. 1000분 정도의 구독자가 생기면 참 좋겠다. 네. 저희가 4명이니까 네. 한 250씩은 각자 맡아야 됩니다. 뭐 지인이 아니더라도 뭐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네. 아무튼 저는 하려동에서 나왔어요. 성과인가요? 네. 안 됩니다. 말 바꾸시더라도. 중복 안 되나요? 네. 그럼 전 2022년은 평화로운 한 해를 보내길. 네. 평화로운 한 해. 또 중요한 나라 국가적인 행사가 많잖아요. 나라에도 평화를. 네. 제 개인적으로도 평화를. 네. 꽤나 정치적인 발언 같은데요. 네, 나라에도 아닙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고. 네. 알겠습니다. 유생님? 저는 뭐 매년 똑같은 것 같은데 네. 무계획의 한 해를 보내겠다. 무계획. 네, 무계획의 계획인 저로서는 네. 늘 한 해는 무계획이다. 되는 대로 살자의 한 해입니다. 네. 되는 대로 잘 사라지나요? 네, 저는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뭐.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뭐. 계획을 말하라는데 무계획이라고 뭐 할 말이 없죠. 뭐. 네. 뭐 여러분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최소한 2022년까지는 저희가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2022년 말에 한번 본인이 계획한 걸 얼마나 지켰느냐 네.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다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특집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다룰 특집은 바로 유행 특집입니다. 유행. 네. 저희 나이가 뭐 미세하게 다르긴 하지만 세대는 동일하잖아요. 네. 동일한가요? 인정할 수 없는데요. 세대 자체는 비슷하지 않을까. MZ세대잖아요, MZ세대. 네, 뭐 그렇게 퉁치면은 같은 선상을 달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유행을 공부하고 있다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 언제부터? 워낙 또 빠르잖아요, 요새는. 네. 변화가. 이게 되게 슬픈 건데 유행이라는 말은 그냥 본인이 살다 보면 젊을 때는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건데 우리 나이 때에는 이제 이거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네. 따라갈 수가 없다. 일단은 만나는 친구들이 별로 없고요. 저희는 아닌 것 같잖아요. 네, 저는 아는데. 저는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네. 뭐 따라가기 힘든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특히 뭐 10대나 20대 초반은 저희가 만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살아가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건 줄만 알았는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조급해지는 거야. 네. 게다가 이제 저희 청취자층을 보면은 네. 30대,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다음이 20대일 것 같죠? 네. 50대입니다. 50대 분들이 또 네. 예. 그래서 의외네요. 20대와 10대는 거의 없고 30, 40, 50대가 거의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특집으로 다루는 유행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저희가 주 청취자층 중에는 젊은 편이잖아요. 저희 나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앞서 나가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공유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의도로 한번 특집을 정해봤고 네. 첫 번째 또 접니다. 제가 처음으로 유행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유행의 지표가 되는 언어를 한번 다뤄봐야겠다. 네.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3주 뒤에 다른 분들이 다른 유행을 다루시겠지만 네. 그 근간에는 언어가 있다. 그래서 1번 타자인 이상 언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언젠가 나를 한번 잡아가지고 좀 신조어를 한번 깨부셔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항상.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커뮤니티를 보면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졌어요. 요새. 맞아요. 좀 소외감을 느끼면서 이거를 공부를 한번 날 잡고 해봐야겠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보나 마나 뭐 모르실 테니까. 전 좀 걱정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왜냐면 빈둥님이 음. 찾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 근데 네. 전 이미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모르는 척 해야 되나. 그래요? 방향을 틀어야 되나? 네. 뭐 어쨌든 한번 해보고 뭐 네. 오늘 그래서 신조어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네. 간단하게는 이제 요즘 세대가 사용하는 신조어는 무엇이 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디서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네.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신조어 난립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한번 다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께서 자주 쓰던 신조어는 무엇이 있는지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본인이 자주 쓰던 신조어. 저희야 뭐 하이루 반가반가 세대잖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저희는 뭐 이메일 세대잖아요. 이메일. 그거는 하이루 반가반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너무 오래. 가물가물해. 예. 에이, 저희도 많이 썼죠. 하이루 이런 거 안 썼나요? 그걸 실상생활에서 썼다고요? 아, 그거를? 실상생활에서. 네. 근데 그건 아니죠. 무르님은 다분히 오덕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썼을 수도 있다. 예. 이거는 실제 현실 세계의 기준인가요? 그쵸. 신조어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쓰는 것도 있지만 실제 친구들이랑 사용할 때 많이 쓰던 신조어 기억에 남는 거. 예. 저는 지금도 쓰고 있는 거 중에 네. 대박 이런 거. 대박. 대박. 대박이 언제 생겼지? 대박도 오래됐죠. 오래되긴 했는데 요새는 네.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대박을? 뭐라 그랬어요? 쩐다? 박박이라고요? 박박이라고. 박박. 네, 네. 그거 이따 할 건데. 오늘 맥을 자꾸 끊는데요? 이거를 오늘 핵심이 박박이었는데 박박 어이없네. 대박을 줄여서 이제 박박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럼 네.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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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진짜 맞아요, 짱. 이거 유행어예요. 근데 맞아요. 지금까지 쓰고 있긴 하지만. 그쵸. 예. 우리보다 좀 이전은 이제 캡이 있었고 캡. 캡. 뭐 지존, 짱 이런 지존. 것들을 지존.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어릴 때 쓰지 않았나.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뭐 기억이 나. 저는 또 헐. 헐. 질, 헐. 질. 헐. 질은 진짜 많이 썼죠. 그렇죠. 또 뭐 없을까요? 되게 많았는데. 네. 뭐뭐 하셈, 뭐뭐 하삼. 하셈. 하셈. 지금도 많이 쓰지 않나요? 그렇죠. 카톡이나 네. 이런 거 할 때 친구들끼리 하삼 이런 거 많이 하는데. 하삼 뭐 이러고. 음. 이게 기억에 남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0년도 신조어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10가지 정도를 찾아봤거든요. 네. 2010년? 네, 그러니까 2010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창 성인이에요. 그래도. 그렇네. 네. 뭐 그러긴 한데 이제 어. 우리 나이 때가 약간 트렌드를 주도할 때쯤 네네. 네, 이때쯤 뭐가 있었나 하고 찾아봤더니 한 10가지 정도가 있던데 1번 레알 레알. 네. 그게 2010년도인가요? 네. 어. 2번 잉여 잉여가 표준어가 그래 표준어잖아요. 표준어죠. 잉여. 예, 잉여롭다 말이야. 근데 좀 밈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네. 잉여. 또 뭐 쭉 말할게요. 루저, 빵 셔틀, 용자, 용자. 크리 아세요? 크리티컬. 알죠. 네. 크리티컬. 오덕후, 돈내 아세요? 돈내 돈내가 몰라요. 소름 돋네 막 이런 거를 땡땡 돈내. 네, 그런 거 맞아요. 요즘 좀 잘 안 쓰지 않아요? 근데? 그쵸. 그쵸. 요즘에 좀 안 쓰네. 생각해 보니까. 드립 또 이때쯤에 나왔고 차도녀 뭐 이런 말도 2010년도 11년 전이죠. 뭐 이제 12년 전인데 이때쯤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신조어라는 게 사실 뭐 사전적 의미는 새로 생겨난 말 뭐 이런 거지만 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한 20대 후반에서 30대가 넘어가면 뭔가를 새롭게 말을 지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 새롭게 생겨난 말이지. 쓰던 걸 계속 쓰잖아요. 네, 그렇죠. 신조어라 하면 뭐 10대나 20대 초반에서 이제 본인들의 문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말을 뜻하는데 뭐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뭐 보통 우리가 MZ세대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Z세대라 하면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인 Z세대들이 대부분의 이제 트렌드를 그리고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렇죠. 네, 보는 게 맞겠죠. 네. 네. 저희는 뭐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이니까 저희가 한 중반 정도, 그러네요. 가운데 정도 위치하겠네요. 하나 이제 가운데 정도 위치한다고 해도 이미 끝났습니다, 저희. 좀 쓰면은 그들의 유행어를 쓰면 좀 저 사람 좀 노력한다. 그치. 짠해 보이는 그런 위치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위치. 정확해. 약간 짠해 보이는 맞아. 나이야, 우리는.
약간 저 아저씨 진짜 노력한다. 약간 그쵸. 이런 느낌이에요. 젊은 어. 친구들이 봤을 땐. 우리보다 이제 우리가 조금 나이가 더 들면 우리가 나이가 더 든 상태에서 또 신조어를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짠해지는 게 아니고 짠해 보이는 게 아니라 추해 보여.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품위를 지켜야 되는 그쵸. 나이대가 곧 다가온다. 추해 보이기 그쵸. 전에 네. 조금 적당히 좀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네. 오늘 특별한 코너가 있습니다. 제1회 개교환 쌤배 신조어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뭐 핸드폰을 꺼내시든 자신 뭐 노트를 있습니다. 꺼내시든 하시고 네. 총 10문제를 낼 겁니다. 네. 10문제를 낼 테니까 이 10문제의 의미와 활용법을 정확히 아셔야 동그라미를 치시고 활용법까지 알아야 되나요?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네. 과감하게 X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단순히 묻고 끝내지 않을 거거든요. 이따가 정확하게 물어볼 거니까. 모르는 척 안 하겠습니다. 네. 네. 그쵸. 뭐 본인 자신 있으시니까 네. 모르는 척 하지 않으셔도 되고 양심 있게 해보시고 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예. 한번 같이 해보시고 내가 얼마나 신조어에 빠삭한가,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가 테스트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긴장돼. 1등하고 말겠어. 1등은 자칫하면 추해질 수도 있다. 너무 많이 알아도 좀 초함의 경지에 갈 수 있다. 네. 예.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1번 문제. 알자. 네? 아니 지금 본인이 참고로 이게 인터넷에 여러 기사들과 음. 커뮤니티를 참고했지만 저 역시 무지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아무도 안 쓰는 걸 수도 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기성세대들이 궁금해하는 네. 10대들이 그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10대들이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모르는데. 쓰긴 했으나 네. 우리가 이거를 문제로 내고 이해하려고 하는 타이밍쯤엔 그들은 이미 유행이 지났을 수도 있다. 약간 이거 시작부터 네. 좀 추해지는데? 신뢰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쓰지도 않는 그러게요. 거를 문제라면은 2022년 제1회 개교환 쌤배 신조어 테스트지만 이게 실제는 한 2020년 정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일단 1번 문제. 1번 다시 가겠습니다. 알잘딱깔센 이거 들어보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의미와 활용법을 정확히 알아야만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알잘딱깔센. 네. 이거 뭐 발음도 어려운 거를 이걸. 2번 반모. 반모? 네. 깜짝이야. 기분 좋았어. 이거 알아가지고 기분 좋았어. 3번 스불제. 네? 스불제. 스불제요? 네. 스불제. 네, 스불제. 세 글자입니다. 스불제? 네. 뭐지? 4번 니은 이응 기역. 니은 이응 기역. 5번 루빙뽕. 응? 루빙뽕. 루빙뽕.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뭐 딱 봐도 모르는구만. 네. 뭔 말이야 이게? 지금 받아 쓰는 것도 진짜 힘겨운데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받아쓰기 시험 아닙니다 이거. 네. 네. 6번 700. 700. 알지. 이거 아세요? 네. 나 저는 모르네. 7번 삼귀다. 이거 알죠. 알지. 잠시만요. 네. 700. 6번이 700. 예. 700. 7번이 삼귀다. 8번 박박. 아니 이거는 이거 뺄까 하나? 네. 9번 어쩔 TV. 10번 마지막입니다. 네. 10번 손민수하다. 이건 좀 되지 않았나요? 손민수? 네, 손민수하다. 제 친구 이름인 것 같은데 손민수 씨. 여기까지 총 10문제입니다. 네. 10문제. 청취자분들 몇 개나 맞추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7개 이상. 저요. 진짜? 네. 진짜로? 네. 저 6개. 6개? 6개도 많은 건데? 전 4개 알았거든요. 진짜? 진짜요? 네. 좀 떨어지시네 뒷. 주한 사람들하고 같이 못하겠네 이거. 이거 약간 의심스러운데 한 문제씩 한번 네. 네.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저 9개 알아요. 9개. 9개요? 네, 9개. 대박.
순트는 몇 개? 아, 저 8개요. 저는 6개. 제일 어. 유생님 아니, 지금 표정이 추남이시네. 추남. 놀라운 토요일을 많이 보면은 다 나온다고요. 아, 제일의 개교한 셈배 추남은 유생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거의 다 맞췄는데 추남이라고. 맞아, 9개는 진짜 놀라운데? 축하드립니다. 오. 아, 진짜. 이게 놀라운 어떡하지? 토요일에서 네, 자주 많이 나와요? 그 신조어 테스트 이런 거 많이 해서 아. 유튜브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뭐 1번부터 알아볼까요? 네. 1번은 이제 알잘 딱갈센. 이거 발음도 뭐 어려워. 알잘 딱갈센. 알잘 딱갈센. 알잘. 네, 이거 모르시는 분, 저요. 부르님 모르시고, 네 저 아시는 알아요. 분,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아 맞습니다. 맞죠? 이거를 어. 약간 카톡이나 이런 데서 그냥 줄임말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알잘 딱갈센 뭐 이거를 실제로 발음을 하면서 실생활에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 이게 알겠죠. 이거 쓸까요? 이거 약간 억지 유행어 같은데.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그렇죠. 어.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어. 네. 음. 2번 반모 아, 이건 뭐 알죠. 다 알아요? 네. 저 알아요. 다 아시네. 알아요. 이건 반말 모드. 그렇죠. 맞아요. 반말 모드.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반말 모드라는 게? 반말 모드? 네. 그러게요. 그냥 뭐 친구 관계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어색할 때, 야, 우리 이제 반모할까?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 인스타에서 음. 그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는 거 알아요? 아세요? 아, 네네. 유명인들이 네. 그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에다가 네. 그거 올리거든요. 네. 그때 많이 본 것 같아요. 이제부터 반모합시다 하면은 그 질문자들도 반말로 올리고 그 대답해주는 그 유명인도 반말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겠구나. 네, 네. 이게 아마 초창기의 어원은 아마 그걸 거예요. 그 10대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개인이 다 채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음. 거기 댓글로 뭐 소통을 할 때 나는 이제 반말 모드를 하겠다. 뭐 반모합시다. 뭐 반모하자.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뭐 채팅을 할 때도 그렇고 뭐 게임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 구독자들이나 네. 아니면 친구들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주로 하는 말이겠죠. 뭐 친구들하고는 애초에 반말을 하니까 네. 모르는 사람하고 조금 친밀감을 더하기 위해서 반모하자 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걸로는 설참도 있거든요. 설참 아세요? 설명 참고? 네. 그런 것도 이제 게시물을 올리고 제목에 뭐 설참이라고 쓴다던가 뭐 그들이 활용하는 플랫폼에서 이렇게 유래된 유래된 신조어 같아요. 이런 것들은. 네. 3번 이제 스불제. 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예, 저도 몰라요. 네. 이거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라젠카란 노래도 나오는데. 라젠카? 네. 그거 뭐예요? 누구 라젠카 세이버스란 노래 처음에 아. 가사가 네. 스스로 불러온 재앙 이렇게 해서 난 스불제라는 그거 줄임말이 나왔는 줄 알았네. 네. 뭐죠, 유생님? 스스로 불러온 재앙. 아, 네. 이게 맞아요. 네. 사람들이 놀릴 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놀릴 때는 스님은 불교라서 제사 지낸다 이렇게 놀리기도 한다는데. 아. 이상한 걸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의 행동의 결과가 나한테 안 좋은 걸로 다가왔을 때 네. 네, 그쵸, 뭐. 스불제가 네, 이렇게. 안 해도 될 짓을 했다가 괜히 어. 난감한 상황을 만들었을 때 뭐 자주적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네. 놀릴 때 쓴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같고 4번은 이제 니은, 이응, 기역 이거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네, 다 아시죠? 네. 부르님 아세요? 이거 알죠? 네. 이거 이제 신봉선 씨가 네. 그 그쵸. 국면가왕에서 했던 그 네. 유명한 리액션을 이모티콘화한 거죠. 그렇죠. 이 네. 팔 모양을 이렇게 막 니은과 기역이 팔 모양이고 이응이 이제 몸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얼굴. 얼굴. 네. 맞아요. 신봉선 놀라는 짤 검색하시면 아실 겁니다. 음. 뭐 모르시는 그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딱 보시면 아 이래서 니은 이응 기역이구나. 그래서 뭐 누군가 좀 놀라운 말을 했을 때나 뭐 놀라운 상황에서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OTL 같은 거죠. 뭐 옛날에 저희가 아, 그쵸, 많이 그쵸. 쓰던. 맞아. 예. 근데 그 리액션 자체가 되게 좀 인위적이고 어, 이상했어가지고 좀 유행이 된 그런 감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보니까 그 이모티콘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막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해요, 하더라고. 이렇게 손을 아, 하는 사람 있다고요? 아, 아니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아, 진짜 한다고요? 진짜 진짜 이래. 해요. 예. 아, 친구들이. 야, 놀랍죠?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쓰는 거야. 이럴 때. 이럴 이게 때. 놀라울 때.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를 표현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예.
그만큼 놀랍다. 놀라는데 약간 인위적으로 놀라고 이렇게 네. 하는 그 리액션 할 때. 그렇죠. 집에 가서 한번 가족들한테 해보세요. 어디 불편하니 이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5번 루빙뽕. 이건 모르겠어요. 네, 저도 아, 모르겠네요. 네. 순팀 아세요? 저는 이거 알겠는데 네. 그냥 의미 없는 말 아니에요? 맞아요. 아. 의미 없는 말. 그러니까 이게 어원을 파고들면 좀 피곤해져. 뭐 찾아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트위치라는 플랫폼 있잖아요. 네. 거기에 도네이션 시스템에서 유래가 됐다는데 이게 뭐 루빙뽕이라는 게 좀 어감이 웃기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그냥 그들만의 약간 웃음 코드. 보통 활용은 이제 루빙뽕 크크크크크 혹은 크크크크크크 루빙뽕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고는 하는데 약간 추임새, 감탄사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뭐 옛날에 굳이 비슷한 걸 따지자면 뭐 아헷 그거 아시죠? 아. 저희 인터넷 뭐 네. DC 인사이드 신하 초창기 형님. 네.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감이나 아니면 모양새가 웃긴 단어들 네. 뭐 그런 걸로 중독성이 있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뭐 뭐 비슷한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빠삐 무네뉴 소리야. 주빠삐 무네뉴가 아니다. 주빠삐 무네뉴 뭐 이런 게 있대. 이런 게 아니, 있대. 지금 어, 한껏 어깨를 쭈그리시고 루빙뽕이랑 비슷한 건데 주빠삐 무네뉴 이러는 게 있다는데 뭐 이런 의성어를 활용해서 뭐, 의성어야. 뭐 자기들만의 약간 그런 집단 의식을 강화시키고 싶나 보죠. 네. 뭐 현타 왔죠 지금.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갑자기 5번 문제만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700입니다. 700. 700. 이거 뭘까요? 저 모르시는 이거 분? 몰라요. 저 알아요. 부르님 뭐죠? 네, 귀여워. 기억 이응 이응. 그쵸. 아. 예. 700에서 7이 기억이고 네. 00이 이제 이응을 해가지고 귀여워의 초성만 딴 숫자로 이렇게 표현해서 귀엽다는 거를 표현한 거고 이거는 한 2, 3년 전쯤에 저희가 많이 유행하던 그런 거 있잖아요. 커여워. 뭐죠 또 대박? 띵작. 띵작. 야민정음. 맞아. 네. 야민정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게 또 탄생을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7번 삼귀다. 이건 유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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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더라고. 삼귀다가 좀 추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사귀기 전에 썸 같은 관계를 삼귀다. 삼귀는 사이. 약간 이런 식으로 재치 있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8번 박박. 아까 박박은 박박 어떻게 탄생했죠? 교수님? 대박을 줄여서 박박 이런다. 박박. 박박 어이없다. 짜짜도 있어요. 짤짜? 짜짜. 짜짜? 진짜. 진짜? 이거 다행이다. 잘 공감이 잘 안 되는데요. 맞췄어. 짜짜? 9번입니다. 어쩔 TV.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단 말이죠. 그쵸. 어쩔 TV. 모르시는 분? 다 알아요? 네, 알죠. 네. 네. 어떻게 활용하죠, 이거? 어쩔 TV? 그러니까 어쩔 질 냉장고. 같은 느낌 아닌가요? 아, 우리 맞아. 때 질 맞아. 같은 느낌? 근데 그럼 뭐 어쩌라고 이걸 그냥 좀 어쩌라고 말해. 특이하게 표현한. 보면은 이거 어쩔 TV 하다가 어쩔 냉장고 하다가 그 비싼 값비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이름을 더 많이 붙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래를 따지면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스트리머나 아니면 크리에이터들이 땡땡 TV로 많이 붙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시작된 말이야. 음. 그냥 어쩌라고가 그냥 어쩔 TV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어릴 때 질 하면 이제 반사 하잖아요. 반사하면 반의 반사 막 이러잖아. 그런 것들이 2022년에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냥 어쩔 TV 하면 저쩔 TV 이랬다가 어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맞아. 어쩔 다이슨 청소기 맞아.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묘한 경쟁심 있잖아요. 뭐 그렇죠. 노리기도 하고 네. 그 마음이 공감은 되네요. 왜 하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에 제가 했던 그런 놀이들과 비슷한 게 있어서 또 뭐 이런 언어 유희들 뭐 비슷한 것도 뭐 홀리몰리 과카몰리 뭐 이런 것도 있대요. 네. 이게 헐이나 대박 대신 이제 그러니까 뭐 영어 단어들 홀리 쉣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런 홀리몰리란 말도 있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뒤에 과카몰리는 이제 비슷하다고 해서 네. 붙인 건데 어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는 좀 심하지 않나?
근데 그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뭐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애들이 그런 가전제품 이름을 다 알고 그러나? 다 알아요. 그 막 어쩔 람보르기니 막 이런 네. 것도 하고. 광고를 많이 하니까. 끝판왕이네. 어쩔 람보르기니 하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통계를 한번 보니까 네. 그들조차도 이해를 많이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냥 쓰는 거지 뭐. 네, 근데 우리랑 다른 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걸 모르면 소외감을 증폭된다는 거야. 아, 그쵸.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죠. 람보르기니 모르는 애들이 있겠죠. 그쵸. 근데 좀 반을 주도하는 친구가 어느 날 와서 누가 어쩔 TV 했는데 저쩔 람보르기니 이러면 이제 구석에 있는 친구는 이제 한번 듣고 집에 가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쵸. 네. 성인 되면은 뭐 전자제품군은 그냥 싹 다 알고 성인 되겠네요. 그렇죠. 멋있네. 순기능이 있네. 그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알고 그렇죠. 뭐, 성인을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네. 뭐 장점이 있을 뭐 수도 삼성 있다. 입사할 때 뭐 어쩔 저쩔 하다가 그 얻은 그 제품 지식을 가지고 딱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그렇죠. 뭐 숨겨져 있는 장점을 찾으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정말 깊이 뒤져봐야 찾을 수 있겠네요. 진짜. 마지막은 이제 손민수 하다. 이거 다 아세요? 저 알아요. 알아요. 저는 저는 아예 몰라요. 몰랐거든요. 네, 저도 몰라요. 몰라요. 치즈 인더 트랩이라는 네. 네, 만화에서 유래가 됐다고는 맞아요. 하는데 네. 뭐 이거 보신 분 계세요? 두 분? 저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설명해 주시죠. 네. 손민수라는 캐릭터가 나왔던 걸로 네. 알거든요. 근데 걔가 그 주인공을 따라했죠. 네네, 맞아요. 네, 음. 많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그 웹툰상에서 되게 밉상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따와서 이제 뭔가 좋아 보이는 거를 따라하거나 네. 유명인의 아이템을 따라 사는 거 할 음. 때 이제 손민수 했다. 아니, 손민수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틱톡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땡땡 손민수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피처링 손민수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사하게 혹은 그대로 따라하는 행위를 이렇게 재치 있게 표현하는 네.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10가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맞춰서 좀 놀랐습니다. 근데 저희 정도 나이대가 음. 요런 거 너 아니? 이러면서 친구들끼리 좀 이렇게 공유하고 요런 게 그래도 남아있는 나이대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한 맞아. 40대만 가면은 이런 공유조차도 안 하는데 너 아저씨 아니야? 약간 이 경계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네. 너 그럼 이거 알아? 시험하듯이 친구들이 많이 뭐 공유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말들이 현실에서 넘어와서 쓰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현실에서 네, 넘어와서.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뭐 유튜브나 댓글 달 때라든지 뭐 커뮤니티에 글 남길 때 많이 쓸 것 같긴 한데 네. 일상생활에서 막 뭐 손민수한테 이런 말 잘 안 쓸 것 같은 느낌 좀 들거든요. 아, 그런가? 알잘 딱깔새 이런 말 안 쓸 것 같거든요. 저 같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요? 아니면 학생들이? 학생들은 뭐 쓸 수도 있겠는데 이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안 쓰죠. 옛날 저희는 같은 말이 안 되죠. 옛날에는 근데 질 이런 말들은 네. 현실에서 정말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좀 어려운 말들을 그러니까 용처가 좀 다분히 한정적인 말들을 쓰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그거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그럴 수도 드는데 있겠네요. 네. 이거를 혹시나 듣고 계신 들을지도 모를 10대 초등학생이 이제 어이없어 하면서 쟤 지금 뭐라는 거냐 저 꼰대 새끼는 뭐야? 젖절 비스포크 냉장고 하면서 어이없어 할 수 박박 어이없어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그치. 저는 한편으로는 요새 그 초등학생들은 저희보다 인터넷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그렇죠. 네. 정말 확실히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쓰는 용어와 이제 현실에서 쓰는 용어의 그 비중을 따져보면 그 안에서 쓰는 용어의 비중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많이 쓸 것 같아요. 그게 인터넷 용어라고 해도 그 하루 동안의 언어의 비율을 따져보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유생님 말처럼 많이 안 쓸 수도 있으나 그들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비중을 놓고 보면은 오히려 인터넷 세계에서 생활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 안에서 쓰는 이런 어쩔 TV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약간 성격 형성이나 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네. 뭐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죠. 요새 근데 그런 말도 유행하잖아요. 현생이란 말도 유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터넷 세상에서와 현생을 딱 구분하는 그런 네. 뭐 트렌드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더 분리하려는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요? 억지로. 의도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이렇게 뭐 주로 젊은 세대들이 신조어를 생성을 하고 활용을 많이 하는데 젊은 세대가 이렇게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왜 만들까요? 이런 것들을?
친구들은. 저희 어릴 때도 생각해 보면 네. 사실 왜 만드는지는 몰랐어. 근데 이제 되돌아보면은 그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소외감 측면, 집단의식 형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썩 유쾌하진 않아도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조금은 들었단 말이죠. 네. 뭐 지금의 세대들은 이런 유행어들을 왜 만들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네. 일단 유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유희가. 재밌으니까. 근데 그 재밌는 걸 할 때 그 청소년들은 대부분 만들어진 걸로부터 재미를 얻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 재미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뭐 놀이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자신들이 만들어내서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게 이 언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학생 때 이런 말들 되게 서로 많이 했거든요. 야, 내가 이런 말 아는데 네. 내가 처음 만든 것 같아. 이런 말 해보신 적 없으세요? 있어요. 네네. 이거 왠지 내가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엄청 유행한다. 약간 이런 말 한 적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냈는데 모두가 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젊은이들로부터 시작된 그 문화가 사회적으로 이슈돼서 통용되고 이제 또래들이 많이 쓰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의 흐름을 재미있게 주도한다는 생각이 네.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방금 얘기한 10가지를 만든 그 초등학생은 아마 굉장히 재밌어 하지 않을까요? 네, 진짜로. 이거 재밌어 하면서 저거 이미 다 지난 건데 저러고 있네 하면서 새로운 거를 또 만드는 거지. 약간 이러면서 유의를 추구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네.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내가 유행을 만들어냈다 이런 건 좀 너무 다 큰 다음에 생각하는 좀 거시적인 시선인 것 같고, 네. 그냥 그때 당시 했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엄청 어렸을 때는 아기 때 막 똥 얘기하고 막 콧딱지 얘기하고 그러면 막 깨르르 웃잖아요. 근데 이게 정신 발달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원초적인 거에 즐거움을 느끼는 시기가 있다 그래요. 근데 청소년도 제가 뭐 청소년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자아가 좀 이제 막 형성이 되는 시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언어적인 원초적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일종의 유의와도 같은데 막 그렇게 그냥 뭔가 만들어보고 그냥 그 자체에서 그냥 뭔가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 좀 본능에 가까운 행위라고 네. 보시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음. 저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를 생각하면은 네. 그 브르는 저고 그 빈둥님이 말씀하셨던 네. 그 소외감 요런 것 때문에 내가 이걸 꼭 써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있으니까 쓴다는 느낌이 좀 더 강했거든요. 그냥 뭐 애들이 쓰니까 쓴다. 이게 소외감이랑 비슷한 건가? 근데 내가 막 노력을 해서 써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그냥 어떤 놀이에 참여를 하고 그냥 그게 뭔가 재밌으니까 계속했던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랑 관계없이 커가면서 뭐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네네. 네. 이제 그게 이제 사회 현상이 되는 거는 그 현상의 결과지. 그냥 애들은 그냥 애들처럼 놀았을 뿐인데 사회 현상이 된 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보르님이 말씀해 주신 게 실제로도 자료들이 많은데 우리들도 분명히 어렸을 때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신조어들을 만들어냈잖아요. 뭐 그 의도까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분명히 사용을 했었고 그게 하나의 그 세대를 이루는 주류 문화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신조어가 1920년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1920년도에 사전을 살펴보니까 이제 모보라는 단어랑 네. 모걸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을 실제로 사용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각각 모던 보이와 네. 모던 걸을 이르는 준말이었다는 거죠. 네. 그때부터 준말을 썼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게 요즘 세대들만 향유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어떤 세대든지 다 신조어는 있었으나 다만 그 신조어들이 이제 사라지고 이러면서 조금 현 세대에 맞는 그런 신조어들만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브루님이 말씀해주신 본능이라는 것이 이런 거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네. 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언어가 가진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뭐 대단히 특별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옛날에 저희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언어에 대한 특징 막 배우잖아요. 네. 그런 것 중에서 맞아요. 언어의 자의성, 역사성, 사회성, 경제성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언어의 특징에 따라서 시대가 변해가면서 새로운 언어가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하고 네. 언어라는 게 뭐 특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얘기 붙어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그냥 그게 언어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언어는 자유롭게 막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거라 생각하고 이게 특별한 사회 현상이라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단지 어린 세대가 네. 어른들보다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런 네. 언어가 가진 그 특징을 쉽게 받아들이고 만들어내고 이런 그쵸. 것도 네.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들이 향유하는 어떤 문화라든지 네. 그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세계에서는 현대의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들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신조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또 줄임말 같은 경우는 조어 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옛날이랑 비슷하잖아요. 네. 조어를 해서 이제 신조어가 만들어진 경우는 굉장히 허다하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요새는 또 되게 신기한 거는 아까 야민적음 잠깐 얘기했는데 네. 모양의 유사성을 가지고 어쨌든 조어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도 신박했는데 네. 그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기성세대들은 생각해낼 수도 없던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걸 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신조어를 자주 그리고 잘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정관념이 덜해서가 아닐까라는 그쵸. 생각도 들어서 맞아요. 그 언어라는 것을 사용하는 시기 자체, 절대적인 시기 자체는 기성세대들보다 훨씬 적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어쨌든 지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유튜브는 하나의 어떤 기술이지만 네. 그 안에서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람들이니까 거기선 또 규정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새로운 말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주 사용하는 젊은 층들이 네. 또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고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젊은 세대들 중에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 중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젊은 세대들이 SNS를 변경하는 이유가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른들? 네, 부모님들이 내 음. 계정을 알아냈을 때 SNS 플랫폼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굉장히 재밌는데 어느 순간 그 본인들만 향유하고 있던 문화를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트렌드를 쫓아간다시피고 들어오고 침범의 개념으로 그쵸. 생각하나 보네요. 침범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순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본인들이 만들어낸 이런 트렌드나 신조어 같은 것들이 기성세대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굉장히 좀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그거랑은 또 별개로 우리를 침범하는 듯한 느낌, 우리만의 무언가가 없는 느낌 때문에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근데 그게 비단 지금 젊은 학생들의 특성이 아니고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싸이월드 가족들이 계정 네. 아셨어요? 저는 가족들한테 단 한 번도 맞아요. 공개한 적이 네, 없기 저도 때문에 그러니까.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요새 젊은 학생들도 그런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렇죠. 뭐 세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네. 알고 보면은 우리도 다 겪은 일인 것 같아서. 네. 그럼 언어도 공감이 되는 게 어른들이 따라한답시고 조금씩 쓰기 시작하면은 네. 애들은 또 다시 새로운 걸 만들고 그렇죠. 예. 그런 패턴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취해진다는 거예요. 항상 늦으니까 어른들은. 예. 제가 만들면요? 그게 가장 취한 거죠.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런 신조어 난립 현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우리도 겪은 거고. 네.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항상 한글날마다 나오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한글 파괴 논란, 한글 파괴 현상 이러면서 이제 사회 현상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뉴스가 거의 몇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난해한 신조어가 난립하는 현상을 우리 사회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유해한 것인가, 무해한 것인가 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에 가까워요. 이 10대들의 언어에 관한 문화라는 거는 일종의 하위 문화와도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어른의 세계로 편입을 하면은 사라지는 문제. 왜냐면 그들도 이제 커서 언젠가는 직장을 가든지 어쨌든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의 세계로 편입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어쩔 TV 이러고 있으면은 사실 웃음이 나잖아 이게. 그러면은 그들은 이제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쯤이면 한
거의 A4 용지 한 장이 되어 있지 않을까? 어쩔 TV,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LG 오브제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끝까지 가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진짜 어릴 때만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고 그냥 네. 어른들도 그래 어릴 때니까 저렇게 재밌게 별거 아닌 걸로 노는구나. 네.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시기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좀 사회에 좀 활기를 주는 네. 좋은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별일 아니다. 네. 까놓고 얘기해서 한글 파괴를 뭐 공격의 대상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네. 말하면은 나란 말싸미 둔기게 달아 이렇게 써야지 진정한 한글 보존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언어는 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변화했고 변화할 것이고 그런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른들은 그냥 너무 엇나가지 않게만 있는 그대로 잘 봐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해보면은 그 말씀해주신 그 한글 파괴라는 게 가장 심각했던 때를 떠올려보면 사실 저희 때예요. 그 귀연이 소설 나오고 그러네. 뭐 이제, 했어 염 네, 싸이월드에서 그 한자 월드를 이렇게 맞아. 조합해가지고 네. 뭐 영어도 조합하고 버디버디 아이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쪼꼬 우유 그쵸,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TM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중소기업은 항상 그 주식회사 이거는 맞아. 왜 다 넣는지 그치. 다 회사야. 다 기업체야. 그 뭐죠? 그 채연 씨 그 눈물을 흘린다. 맞아요. 그것도 잘 보면 그 네. 한글 파괴나 다름없거든요. 네. 맞아. 근데 문제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도 일어났었던 일이고 지금 후에 우리를 보면은 뭐 다들 정상적으로 살고 있지 않냐. 그렇죠. 지금 뭐 그렇게 귀연이 소설체, 싸이월드체 쓰는 사람 없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직장인이 되면 사회인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뭐 꼭 그렇지만 않다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대부분 부르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때와 장소를 구별할 줄을 요즘 알아야 애들이 된다고. 때와 장소를 구분 못해요?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냐면 심지어 요새는 그 회사에 입사할 때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그리고 대학에 이제 원서 낼 때 자기소개서 쓰는데 네. 거기에 쓰이는 용어조차 약간 그 인터넷 세상에서 요새 아이들이 많이 쓰는 용어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규칙이라든지 맞춤법이 있는데 네. 너무나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면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한글을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노는 건 한글한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한글을 가지고 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른들과 또는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적인 영역이라든지 그렇게 세대 간 모든 소통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구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기존의 것을 알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지만 네. 그냥 재밌어서 기존의 것을 무시하면서 알지 못한 상태로 쓰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알게 될까를 네. 생각해보면 알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 이 싶기도 지적은 합니다. 되게 괜찮아요. 예. 네? 괜찮네요. 저도 그걸 봤거든요. 요즘 애들이 그 네.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예, 뭐 일례로 기적 소리 이런 거를 이제 미라클 소리 이런 걸 이해하고 그러니까 한자나 뭐 저희도 한자를 그렇게 막 체계적으로 배운 세대는 아닙니다만 그거에 비해서 너무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좀 문제가 있다. 그쵸. 이런 걸 저도 어디서 봤는데. 네. 예. 그 문해력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예능 프로 중에 1타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한번 뭐 토론 같은 걸 하는 프로를 보니까 네. 거기서 그 문해력이 부족한 예들을 그 강사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경험한 것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은 홍경래의 난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거기서 홍경래의 난을 두고 나는 무슨 꽃인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호기심에 정말 궁금해서 그게 물어본 네.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이제 삼별초, 고려시대 삼별초를 가르치는데 이걸 두고 삼별초가 어느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한 거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런 논의를 하면서 그 마지막에 유희열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글에는 분명히 우리가 표현하고 싶었던 무언가를 적확하게 표현해주는 무언가가 있는데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옆에 있던 선생님이 청소년들은 적확하다는 말 자체도 이해를 못한다고. 아마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방금 유희열 씨가 한 얘기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정확하다는 단어를 모르지? 이런 식으로 사고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브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초반 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청소년들은 우리 때와 다르게 가상세계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 언어가 아닌, 그러니까 글자, 문자, 텍스트가 아닌 영상을 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어쩌면 이런 문제점들이 2세대는 증폭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조금 우려점도 있긴 하거든요. 네. 전 근데 요거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랑 네. 문해력 혹은 뭐 요즘 그 학생들의 국어 실력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층위에서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문해력이라든지 아니면 문장을 잘 쓰는 것들은 교육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얼만큼 지금 이런 글쓰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문해력 교육을 얼마나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지 그들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고 유행어를 만들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치 그것들이 그 모든 것의 문제인 양 지적하는 것들은 좀 과장이다. 네, 그건 너무 기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글 쓸 때 쓰는 용어들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쳐줬다면은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맞네요. 네, 그런 것들은 다 외면시하고 현상만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세게 얘기나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인 게 네. 그걸 안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근데 이제 학교에서의 영역과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본인 사생활의 영역을 아이들도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용어들은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용어들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본인이 재밌는 용어라든지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용어를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인터넷 세상인 거고 그리고 배운 용어가 있지만 그걸 굳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그 의견은 동의하거든요. 신조어와 이 아이들의 문해력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의견은 동의를 하는데 신조어와 문해력 그리고 아이들이 언어를 가지고 노는 것과 문해력 사이에 아예 연관이 없다라고는 저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육 콘텐츠 내용을 아이들이 막 못 받아들이고 네. 그것들을 현실에서 쓰기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네. 현대 아이들의 어떤 감성이라든지 현대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던 뜻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현 시대에 맞는 형태로 교육과정을 재편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만큼의 필요한 정말 현실에 필요한 글쓰기, 생존을 위한 글쓰기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안 가르치고 정말 옛날에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물론 많이 바뀌었겠죠. 바뀌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동떨어진 교육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리 애들한테 맞는 교육을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쵸, 제 생각에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학교보다는 네. 오히려 주위에 있는 어른들, 음. 뭐 가장 가깝게는 뭐 가정, 네. 뭐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학생들의 문해력을 위해서 그 사회적으로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실제 외국에서는 글쓰기 교육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네. 글쓰기를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가르치고 어떻게 글을 써야 된다는 걸 되게 실용적으로 알려주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요즘 학생들도 사실 글 쓸 기회가 그렇게 많나요? 저는 그렇게 없죠. 많지 않다는 예.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저희 뭐 수능 준비하다 국영수가 객관식 문제만 풀지 네. 서술형으로 해가지고 뭔가 긴 글을 써내는 일이 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 전반적으로 그런 글쓰기에 대한 교육 자체가 되게 낮은 수준이 아닌가. 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뭔가 가르치는 형태의 그 커리큘럼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하기도 하고 좀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은. 입시에 매몰이 많이 되어 있고 결국은 저는 진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뭐 일례로 뭐 이제 스마트폰의 이제 총아 네. 스티브 잡스의 자녀들한테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없었다 그래요. 그게 그 잡스 본인도 이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발명한 이 물건이 아니라 문해력을 키우는 책이었다는 사실을 아마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토론으로 네. 좀 가볍게 넘어가서 만일 본인의 자녀가 네. 맨날 신조어만 써. 하다 뭐 글자 하나 못 읽으면서 신조어만 쓰는 거야. 근데도 이거는 기성세대들의 기우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뭐 기우라고 하셨는데 유생님
자녀를 낳아야 되나라는 걱정부터 드는데 뭐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낳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하긴 하는데 음. 뭐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당연하지. 근데 이제 우리의 과제는 그들을 어떻게 끄집어 내올 것이냐. 약간 이거 같아요. 그런 환경에 처음부터 노출시키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일단은 애초에 네, 그러니까 그 노출을 천천히 시키거나 그래서 요새 젊은 부모님들이 유튜브 같은 거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그때 머리가 아플 것 같네요. 그건 또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그 유튜브를 안 보여준다는 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면 요새는 거의 다 맞벌이 부부고 아이들을 집중시켜 놓을 무언가가 사실 없어. 예전에는 그거를 직접 놀아줘야겠지만 요새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보니까 유튜브로 그냥 틀어놔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해결 방법이 눈앞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다른 해결 방법, 근원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희 옛날에 뭐 동화나라 이런 거 아세요? 아이템플 이런 거 아시나요 혹시? 뭐죠? 뭐죠? 잡지? 뭐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네네. 사서 네. 동화 듣고 막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이 발달에도 언어 발달에 도움 된다고 해가지고 어머니들 많이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많이 틀어주시고 했는데 유튜브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실제로 유튜브 키즈에서도 이제 아이들의 어떤 정서 발달이나 언어 발달을 위해서 있는 컨텐츠들도 있고 그래서 잘 활용하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게 이제 부모하기 나름이겠죠 아무래도 아이 같은 경우. 네.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네. 연습을 하고 있는 부르님께서는. 네. 저는 이 얘기를 우리가 할 때 청소년들 신조어 얘기할 때 저는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내 자식이 막 유튜브만 보고 뭐 집에서도 신조어 쓰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을 계속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이 녹음을 하는 와중에도. 아빠 나랑 밥 뭐 하자. 이러면 어떡해. 어쩔 TV 저쩔 TV 이러면 아빠가 얘기하는데 허구한 날 이러면 어떡해. 저도 유생님의 일단 그런 환경에 노출을 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 유아기 때는 그거에 동의를 해요. 일단은 스티브 잡스의 교육법을 따라서 뭐 TV나 아니면 좀 미디어를 좀 유아기 때는 좀 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너무 총각의 그 현실을 모르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예. 근데 만약 사춘기가 되면은 저는 그 대화를 좀 많이 해볼 것 같아요. 말을 하는 화자가 좀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하면은 그래도 저는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그거 왜 그러니? 이러면은 애들도 당연히 반감을 가져요. 근데 얘기를 할 때 맞아. 아빠도 진짜 옛날에 그런 어른들한테 갑자기 상황극이네. 벌써 듣기 싫어. 아니 왜 웃냐면 지금 얘기한 상황보다 앞에 얘기한 상황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 지금 얘기한 거는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아. 신기해 보여서. 아니 한 맞아요. 10년 후에 잠깐 부르님의 모습이 그려졌는데 야 이씨 TV 꺼 이런 모습만 상상이 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부모가 진정성 있게 자식과 대화하고 싶지 않을까? 그러네.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이었네요. 그러고 싶지 않아 하는 부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저도 뭐 그런 생각은 하지만 저는 전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성과 현실은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똑같이 그냥 어쩔 TV 해야겠다. 우리 같이. 그러니까 내 새끼 대학 보내야 되는데 옆에서 유튜브로 아기 상어나 쳐보고 있고 이러면은 화딱지가 나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성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뭐 순트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겪어온 삶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겪어온 삶과 또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아기 때는 최대한 보여주지 않고, 뭐 청소년기 돼서 토론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이제 다독이면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이 계획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에서는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그리고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른 모습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에서는 그게 과연 좋은 모델의 삶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더 어른이 되어서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태어났다면 우리 지금 생각에는 유아기 때는 당연히 차단해야지 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시간 다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우리는 일단 공부해야 된다. 네. 어? 뭐 어찌 됐든 뭐 어떤 행동을 취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들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애초에 신조어를 그렇게 난립하는 청소년들을 보고 무작정 쟤네가 잘못했다 하는 태도는 어떤 방향으로 가든 도움은 안 됩니다. 맞아요. 다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취하든 아니면 제재를 시키는 방법을 취하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무언가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는 설득력이 없을 수밖에 없고, 단순히 그냥 그들을 평가하고 이러기에는 우리는 또 자녀라는 한 가지 과제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저희 넷 다 자녀가 없지만 언젠가 자녀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지 않나. 네.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나중에 제 자식이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빠 어쩔 TV. 진짜 억장 무너질 것 같은데 진짜. 진짜 힘이 쫙 빠지지 않을까? 여보 회초리 갖고 와 하고 이제 소리.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본능적으로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그래도 예,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면 좀 씁쓸하네요. 이게 현실과 이상은 너무 다를 것 같아서 네. 불안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간 청취하시는 분들도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며, 혹시나 자녀가 있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최소한 오늘 그 10단어만큼은 알아가자. 그리고 오늘 자녀들에게 한번 써보시는 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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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야 책 읽어 이거랑 너 요즘 보니까 국어 성적이 박박 말이 아니더라. 루빙뽕. 나랑 잠깐 반모 해보면서 아니야. 이제 아니야? 아니야.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여기 소설가 김영하 씨 손민수 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 네. 네, 뭐 생각을 해보면서 현명하게 다들 대처하시길 바라며 네. 신조어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다음은 이제 유승님께서 또 다른 주제로 예. 찾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